오늘은 2024년 5월 30일이고요. 리뷰앤피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오늘 타이틀을 좀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세린 메이. 진짜 5월에는 매도가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특징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주 이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1.56%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방으로는 2615포인트가 열려 있고요. 상방으로는 2680포인트. 여기가 단기적인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지선은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30포인트인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좀 받으면서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역시 전기차, 반도체 이쪽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은요. 웹툰은 네이버 웹툰이 6월 나스닥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키다리 스튜디오, MBT, 와이랩, 핑거스토리, DNC 미디어 등이 상승을 좀 했고요. 그 외에 중국 소비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 정상회담이 4년 반 만에 개최된 가운데 양국의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화장품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중국 소비 관련 테마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게임 모바일 게임이 상승을 했는데 올해 그 하반기 신작을 통해서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리포트가 한 두 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게임주 하게 되면은 상장 기대감이 높은 그런 종목도 하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됐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부가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정유라든가 LPG, 도시가스는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전일은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같이 하락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에서 국채 입찰 부진 속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올해 11월 정도나 돼야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반도체 그다음에 IT 대표주,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기술 성장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장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10거래일 정도를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좀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이거는 좀 정리를 하세요 이런 종목들도 꽤 있었고요. 어, 뭐 5월 9일 날 넷마블 얘기를 해드렸는데 계속 리뷰해 드렸죠. 정리하라고. 어느 가격이 이탈하게 되면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고 그 외에 종목들 보게 되면 한 2, 3% 정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시장 대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 SM 같은 경우는 매수가 안 됐죠. 매수가 안 됐고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는 5월 3일 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걸 어제 ENF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를 했던 걸 5월 3일 날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네이처 홀딩스의 경우는 흐름이 이렇게 좀 되고 있죠.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처홀딩스도 어제 언급을 좀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한국콜마를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죠. 58,1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M 먼저 확인할게요. SM 엔터주 중에서 오늘 그나마 버텼다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SM이에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흐름 8만원대까지는 하방을 좀 열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원래는 어제 매도를 좀 하는 측면이 좀 나왔는데 오늘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오면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까? 한 94,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냥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건 큐브엔터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3분기부터 월드 투어 여자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월드 투어에 진입을 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분기가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 회사가 큐브 그 VT라는 화장품 회사인데 VT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죠. 근데 VT가 이슈가 된 이유가 뭐냐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쪽에서도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이 VT 일본의 화장품 파는 사업을요 큐브엔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올해 꽤 괜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큐브엔터는 뭐냐면요 여자아이들 한 걸 그룹 가지고 뭐 성장성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보이그룹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그룹에 또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지 계속 걸그룹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ENF 테크놀로지예요. 처음에 5월 3일 날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돌파 시도를 못하다가 이제 어제 본격적인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하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뭐 외국인은 매도를 오늘 일부 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기관 쪽에서 그렇게 되면서 주가는 여전히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네이처홀딩스 오늘 혹시 미국 시장을 보신 분들은 미국 증시를 보신 분들은 아베크롬비라는 그 회사 혹은 옷 요거에 대해서 보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거는 빠르게 다른 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종목이거든요. 미국 종목인데 아베크롬비 앤 피치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주봉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커 아웃도어라고 있어요. 이게 그 호카라는 신발을 파는 건데 미국에서는 국내에서는 디자인 호불호가 굉장히 좀 심한데 미국 쪽에서는 이 호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한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나이키보다 더 많이 신는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000가 넘었어요. 주당. 그리고 딕스 스포팅 굿즈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신발과 스포츠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뭐 $50 시작을 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온 홀딩스라고 해서 이거는 온이라는 신발을 팔아요. 온 스포츠라는 신발을 파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특징적으로 또 나왔던 종목이 갭이라고 있었는데요. 갭도 어제 상승을 좀 같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신고가는 아니죠. 뭐 52주 신고가 달리고 눌렸다가 뭐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미국에서는 의류주, 그러니까 소비 쪽이 계속 좀 성장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아마 네이처홀딩스가 미국 따라간다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게 연간 실적이죠. 연간 실적인데 매출에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매출 사상 최대, 영업이익 사상 최대. 아,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가 아니네요. 2022년이 실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2023년이 죄송합니다. 2024년 당기순이익 보게 되면 이것도 최단 아닌데 뭐 2022년의 실적에 버금갑니다. 버금가요. 부채 비율 62%로 낮고 유보율은 4,000%가 넘고 뭐 ROA 보게 되면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의 실적이 좋은데 2024년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2분기, 3분기, 4분기가 계속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 아직 반응이 좀 더디기 때문에 아마 그 방어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분기는 자회사 중에 버렐이라고 있어요. 베럴. 그러니까 뭐 수영복 만드는 회사죠. 예전에 래시가드로 유명했던 그런 회사인데 이 배럴이 어느 정도는 2분기에 커버를 좀 쳐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주가는 2022년의 실적에 버금갑니다. 그러면은 35,000원, 36,000원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 대비 반토막 났기 때문에 아마 더 네이처홀딩스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도 꽤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콜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한국콜마 어제 매수 가능합니다. 58,1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제가 뭐 중장기로는 여전히 85,000원 부근까지 8만원에서 85,000원 부근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사상 최대 실적인데 불구하고 아직 못 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썬블럭에 대한 이슈 그리고 58,100원을 오늘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콜마는 뭐 여전히 더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프리뷰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확인해 보게 되면 JLK, 키다리 스튜디오, RF 머티리얼즈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렇게 정해져 있고 실적은 키다리 스튜디오 하나 나옵니다. JLK라든가 RF 머티리얼즈는 실적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키다리 스튜디오 먼저 확인을 해보고 나머지는 실적 안 나오니까요.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차트로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고요. 연간 실적 보게 되면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2019년 이후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근데 영업이익은 최대는 아니죠. 그리고 분기로 보게 되면 1분기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2, 3, 4분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 물론 아침에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중국 관련 수혜주 얘기를 좀 해드렸죠. 웹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렸고요. 그런데 기관 외국인은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동반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됐든 11%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거래량이 거의 800만 주 가까이 동반이 좀 되게 되면서 거래가 엄청나게 동반이 되었다라는 거 좀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좀 해볼 만한 내용이 뭐냐면 뭐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웹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뭐 웹툰 외에도 스튜디오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뭐 IP를 통해서 뭐 영화라든가 뭐 NFT 이런 거를 좀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모회사는 다우데이터입니다. 다우데이터가 44.79%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주주가 진도 투자 목적, 유한회사, 권정역 이렇게 해서 12%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총 지분은 56%가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장 주식수로서 움직이는 건 한 1,200만 주 정도 그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거의 한 바퀴 돌았단 얘기예요. 그리고 주가는 쭉 하락을 해서 역사적인 바닥 수준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2019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뭐 코로나 특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장기로 보게 되면은 1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봉으로 봤을 때 윗꼬리를 달았죠. 이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냐면 10분봉 보세요. 10분봉 보시고요. 5분봉도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어디에서 동반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음봉에서 거래가 한번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음봉 거래가 동반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거래가 이렇게 또 터졌죠. 그 옆에 것까지. 올라갈 때 이때는 거래가 터지긴 했습니다.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다음 보게 되면 뭐 괜찮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 드리면 폭을 조금 드릴게요. 폭을 4,850원에서 5,000원 사이는 매수입니다. 매수. 그 다음에 목표가는 올라가게 되면 이전의 고점 부근이 여기였죠.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목표가는 6,5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실적이 좋아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한번 4,3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10%가 넘기 때문에 손절가는 여기를 잡는 거예요. 얼마? 4,750원. 4,750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 스튜디오 먼저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RF 머티리얼즈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느냐? 특별한 이슈 없었습니다. 이 RF 머티리얼즈는요, 광통신용 부품 제조업체로서 광통신 패키지라든가 RF 파워 트랜지스트용 패키지, 뭐 레이저 모듈용 패키지 등 광화물 반도체인 인듀인과 갈륨비소 뭐 이런 회사를 이런 걸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통신용 패키지, 레이저용 패키지, 군소용 패키지, 5G 소형 기지국 뭐 이런 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 및 전기차 파워 모듈 뭐 이런 것도 만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가가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지금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만
전 고점이 여기였거든요. 이 고점을 지금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손절가도 대신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 볼 겁니다. 여기 만약에 여기 이탈하게 되면 10,000원 이하로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 드릴 거고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높게 볼 거예요. 조금 높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여기도 저항이긴 한데 13,000원대까지 볼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1920원, 11,220원 사이, 이때가 매수예요. 매수. 손절가는 여기입니다. 1410원. 손절. 12,500원 부근에도 저항이 있겠지만 13,100원 목표가. 뭐 이 목표가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16,000원 부근까지는 보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전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는 게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음표예요, 물음표.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냥 제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JLK, 한때 급등이 나왔다가 우르르 무너졌던, 뭐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뇌졸중 AI 솔루션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FDA에서 뇌졸중 AI 솔루션 JAK LVO의 인허가를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0%, 30%, 거래가 오늘 거의 25% 가까이 전체 유동 주식 수에 돌았는데, 이러면은 전체 50%가 넘게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따져봤습니다. 저항이 여기였어요. 저항이 여기였습니다. 이 저항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항 돌파 시도하고 있고, 뭐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는 여기를 잡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원래는 잡아야 될 가격은 여기인데 이거면 20%입니다. 20%. 그래서 타이트하게 뭐 중간에 한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는데, 어, 좀 더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보죠. 이렇게까지 한번 잡아보죠. 매수가는요. 여기 그냥 매수가라고 적어야겠네요. 매수가는 15,500원에서 16,500원입니다. 폭이 커요. 폭이 큽니다. 대신 손절가는 타이트합니다. 손절가 14,500원 잡을 거예요. 대신 목표가는 24,900원입니다. 목표. 오늘 제가 종목을 확인한 게 한 80개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한 80개 정도 봤는데 나왔던 종목들은 이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좀 시장이 지지부진해서 리뷰할 종목이나 뭐 추천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안 나와서요. 오늘은 짧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머니 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